이번 주 한국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지표와 실제 시장 분위기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물가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책 방향과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보면 회복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전반이 불확실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직접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에서 차량 홀짝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개 규모의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순환 제한이 도입됩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급 차질 가능성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 에너지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물류비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경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정책 역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공급망 방어,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이 단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대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조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정책 대응은 강화되고 있지만 실물 지표는 예상과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51.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수출액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산업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특정 산업의 성과가 전체 흐름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물가 역시 겉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9.9% 상승했고 경유와 휘발유 가격 역시 각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은 수출과 물가라는 표면적인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수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책과 자본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입법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거래소 지분 규제, 사업자 범위 등 시장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지연은 곧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감시체계 강화 논의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감시원 설립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처럼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를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이 시장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이상거래 탐지와 심리, 회원사 감리, 자료 제출 요구 등 다양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됐으며 거래소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먼저 구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권 자본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 지분 인수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제도화 이후 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 흐름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강화되었고 실물 지표는 일부 산업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물가는 아직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입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시체계 구축과 제도권 자본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며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성장 속도보다 불확실성 관리가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뉴스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